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별초대석의 엄윤청입니다. 지구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유엔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의 재해나 북아프리카의 사태 등에서 반기문 총장께서 동문선자하고 계십니다만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해서 유엔을 대표해서 뛰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의 이현숙 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원장님 어서 나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유엔 사무처 기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예, 저희 유엔 아태 정보통신교육원은 네. 유엔 사무국 산하입니다. 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유엔 사무국 산하에 대륙마다 대륙본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대륙본부는 에스캅이라고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저희 교육기관이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이 개도국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이 나라의 발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교육시키고 네. 또 정책 개발을 자문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IT 강국으로 뭐 예. 우리도 생각하고 또 세계도 평가를 합니다만은 어떻게 와 보시니까 우리하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하고의 격차만 해도 큰가요? 어떻습니까, 현실이? 심각합니다. 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ICT 정보통신 발전 지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자정부 1등이죠. 192개국 중에서 1등입니다. 예. 그리고 발전 지수에서도 뭐 1, 2, 3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여러 가지 지수에서도. 근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봐도 이 62개국 중에는 북한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지난주에 네. 개도국을 갔다 왔습니다. 네. 여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한 개도국을 갔다 왔는데 그 행사가 어떤 행사였었냐 하면은 그 전국에 있는 그 나라 전국에 있는 네.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약 8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이셨었어요. 네. 아주 큰 강당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과 또 그 사회 경제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 컴퓨터를 갖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큰 강당에 800여 분이 모여 계시는데요. 네. 제가 앞에서 손을 올리는 분들을 헤아리겠는 거예요. 호호. 그래서 제가 그럼 인터넷에 접속이 되는 분 손 들어보시라 하니까 그 숫자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대학 교수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1900년 이야기가 아니고 2011년 3월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예, 그만큼 정보 격차가 사실 심각합니다. 과거 유엔은 참 그 빈곤 문제를 가지고 오랜 세월 큰 예. 일을 했습니다만 이젠 정보 빈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 큰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한시적인 기구였다고 들었는데 예. 다시 이게 연구 기구로 변하셨다면서요? 그 얘기 좀 예. 해주시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방금 유엔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 센터가 한국에 유치가 됐고 또 왜 유엔이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이제 이 정보 격차가 특히 21세기는 디지털 세기 또 지식 정보화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개인이든 국가든 이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고 또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경쟁력인데 예. 그 유엔에서 보기에 이 개도국의 이런 경쟁력들이 강화돼야 된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보사회 정상회의라고 2003년 또 2005년 제네바와 튜니스에서 170여 개국의 그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 격차를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이건 아주 도전적인 과제다. 그래서 전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서 함께 도와서 해야 된다라고 결의문을 채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보통신 기술의 강국인 대한민국이 그런 국제적인 요구에 화답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62개국의 이 정보통신 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네. 이런 교육 기관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이 유치회사를 밝힌 거예요. 아, 근데 좋은 뜻으로 했지만 예. 또 한국과 이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몇 나라들이 반대를 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천시가 강력하게 이 기구를 호스트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이제 정통부,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네. 정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외교부에서도 외교 역량을 또 발휘를 해서 센터가 한국에 유치가 결정이 되었는데 조건이 붙은 거예요. 아하, 여러 나라 견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해서 정말 이 기구가 잘하고 또 개도국이 이런 센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게 입증이 될 경우에 그런 평가를 거쳐서 이 센터의 그 영속성을 결정하자. 네. 결정한다도 아니고 다시 결정하는 논의를 하자. 예. 이런 조건을 갖고 조건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동안 원장님하고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상설기구가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그럼 이제 얼마나 된 겁니까? 상설기구로 바뀐 게? 이제 상설기구, 이게 이제 2006년 6월에 개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5년이라는, 이제 그 기간을 갖고 이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2011년 5월까지예요. 아하. 그런데 그 이제 그 평가라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네. 국제기구를 이제 평가 전문으로 하는 그 캐나다에 있는 회사가 고용이 됐습니다. 3개월 동안의 평가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의 서비스를 받는 네. 개도국가도 같이 이 인터뷰를 하고 저희 운영 국가들과도 인터뷰를 하고 물론 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그 효율성이라든가 평가도 하고. 평가도 하고 아주 그야말로 다면적인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로 128쪽의 그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평가 보고서 마지막 장에 어떤 말을 해놨냐 하면은 이렇게 신생 조직이 네. 단기간에 오. 이렇게 많은 일을 그것도 개도국에 아주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네.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해서 다른 국제기구도 참고해야 된다.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 66차 총회에서 이제 그 결과물이, 상정이 되고, 예. 이제 그 이 센터가 유지가 돼야 되느냐, 문을 닫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